네, 마켓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2040까지 올라온 국내 증시 추가 상승 동력은 어디에 있는지,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증시의 주변 여건들 살펴봐야 할 텐데요. 우리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금의 상승세의 성격을 우리가 판단을 해보는 것이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는 것보다 좀 선제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상승세 어떻다고 판단을 하세요?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안도랠리 성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공화당과 민주당의 어떤 좀 합의점을 찾아가는 모습, 아직까지 뭐 합의는 안 됐지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기존에 상당히 우려했던 것들에 대한 안도 심리가 가장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특히나 약간의 기대감이, 이러한 안도랠리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좀 약간의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매크로 모멘텀에 의한 이러한 상승세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벤트에 대해서 뭐 불확실성이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보다는 이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미국 증시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미국 증시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가 부채 한도 상향 조정 협상에 대해서 타결이 될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이 확산이 되면서 또 상승 마감을 하기도 했는데, 물론 정치권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뭐 디폴트 가능성이 상당히 좀 적다라고 보는 게 가장 뭐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2011년 8월과 같은 그러한 뭐 디폴트 상황, 그 다음에 뭐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라든지 뭐 이러한 상황들이 재차 불거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여론이 공화당에는 좀 안 좋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을 배경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상 뭐 기술적 디폴트로 본다면은 10월 말까지 사실은 뭐 시간이 좀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 재무부에서 얘기한 17일 시한으로 시한 전까지는 좀 해결을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쨌든 뭐 공화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향후 6주간, 그리고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연말까지 부채 한도를 좀 조정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협상이 안 이루어질 거다라는 이런 예상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협상은 이루어질 것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안도랠리가 펼쳐지고 있고, 그 이후에는 또 매크로 요인으로 인해서 추가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매크로 요인이란 경기에 대한 모멘텀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지금 약간은 이제 그 우려감도 표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증시가, 특히나 이제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던 이런 모습들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뭐 이런 그 대부분의 이제 국가에서, 특히나 유럽까지 점차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기가 개선세를 나타내면서 어느 정도는 글로벌 경기가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게 가장 이제 기저에 깔려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 특히나 이러한 그 뭐 부채 협상이나 예산안 협상 이런 것들이 난항을 겪으면서 그동안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은 우려했던 이러한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뭐 테퍼링이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점점 더 지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는 점에서 그동안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는 이제 유동성 랠리가 나타났고,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기가 이런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개선이 돼가는 이런 모습에서 유동성이 급격히 축소가 되면 상당히 좀 우려할 만하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테퍼링이 지금 예상으로는 뭐 오히려 연말까지 좀 연장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계속적으로 글로벌 경기 개선세를 계속 자극시키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유동성의 급격한 축소는 지금 적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는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경기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항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중국에 대한 이런 우려들, 아까도 이제 중국 연결했지만 뭐 어떤 우려들이나 아니면은 유럽 쪽에서 다시 뭐 그리스 문제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특히나 미국의 이제 뭐 4, 4분기 전망치가 한
그전에는 한 2.5% 정도 GDP를 예상했었는데 최근에는 1에서 2% 정도로 약간 좀 축소된 이런 모습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이런 정치권 협상의 난항 등으로 인해서 어떤 미국의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나 이런 것들이 좀 재차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이 이제 다가오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NRF, 즉 미국 전미 소매협회에서 이제 발표한 수치를 보면 한 5.4%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7% 정도였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미국 소비가 그나마 완연하게 개선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한 중요한 근거로는 어쨌든 가처분 소득이 계속 증가하는 이런 가운데 주식이나 부동산이 점차적으로 이제 살아난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비가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려되는 부분은 미국의 이제 연말 소비 시즌 자체가 휴일이 길면 길수록 소비를 많이 하는 이런 경향이 좀 그러겠죠. 있는데, 이번 연말 소비 시즌은 과거 대비 휴일이 좀 적습니다. 한 26일 정도이기 때문에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우려와 기대감이 지금은 뭐 공존하는 이런 상황이다. 다만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어떤 부의 효과라든지 그런 면을 감안을 해봤을 때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그날에 이제 소비가 가장 큰데 그날을 좀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특히나 작년 효과를 대비하면 좀 더 이제 뭐 소비가 좀 많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은 미국 경기가 개선되는 가운데 미국은 대부분 이제 소비가 상당히 중요한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네. 미국 연말 소비 시즌이 얹어진다면 경기 개선세가 계속되면서 이러한 어떤 그 경기 모멘텀에 의한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모멘텀이 훈풍을 불어주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에도 꾸준히 들어와야 또 우리 증시가 더욱더 탄력 있게 오를 텐데 일단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사상 최장 외국인 순매수 기록을 지금 경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시작됐던 때에 비하면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온 상태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 외국인이 봤을 때 매력도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사실 아직까지 그렇게 비싼 모습은 아닙니다. 예. 한 12개월 기준 한 PER 8.9배 정도이기 때문에 과거 평균 한 10년 하면 여전히 연기금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한국 증시 싸다라고 볼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다만 문제는 이러한 싼 것들이 기업 이익이 잘 나와서 이러한 싸다라는 것을 계속 받쳐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인데, 다행히도 그동안에 저희가 우려했던 삼성전자가 10조 1000억 영업이익을 찍어주면서 어떤 3, 4분기 기업이익에 대한 우려감을 많이 씻어줬다라는 점입니다. 저희가 3, 4분기 코스피 그 분기 영업이익에 예상하는 숫자는 한 36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10조 정도니까 거의 한 30% 정도가 달성이 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그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이런 것들이 자동차와 은행인데, 자동차와 은행, 삼성전자를 모두 합치면 한 5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한 12%, 은행이 한 7, 8% 정도가 되는데, 지금 여태까지 그 예상치로 보면 자동차하고 은행은 어느 정도 예상치를 부합하는 수준의 그런 기업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떤 다른 여타 업종 빼고 굵직굵직한 업종이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실적이 예상치 정도는 적어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은 어닝 쇼크는 없고 그렇게 서프라이즈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코스피 밸류를 충분히 정당화 시켜줄 수 있는 기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렇다면은 지금에서도 지수 자체로 보면, 숫자로 보면 여전히 좀 약간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동안 계속 상방에서 막혔던 2050선에 거의 다다른 모습인데, 아직까지 밸류를 보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지금 모습은 아니고, 특히나 10월에 기업이익이 잘 나오면 저희가 봤을 때는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렇다면 상당히 좋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50도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고 여전히 밸류에이션상 매력이 있고 어닝 시즌이 좀 우려보다는 좀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럴 때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다고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에 두 가지 포인트가, 하나는 글로벌 경기 개선세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기업이익이 좀 잘 나오는 이런 포인트인데,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경기 민감주로 가져가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 특히나 경기 민감주 안에서는 IT, 자동차, 조선, 그리고 화학, 은행, 건설, 이렇게 이제 저희는 꼽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가 보면 그동안 IT와 차를 많이 사줬는 그런 네. 상황인데 그 안에서 외국인은 보통 한국 증시에서는 IT차 은행을 많이 가져갑니다. 그 중에서 은행을 최근에 많이 못 샀었기 때문에 은행 같은 경우 많이 이제 사주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경기 민감한 이런 업종 중에서 베타가 높은 업종은 이제 오늘도 뭐 같은 모습이지만 그동안 이제 조선업종이 계속 좋았기 예. 때문에 조선업종 계속 지속적으로 좋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증시를 둘러싼 주변 여건들 살펴보면서 자세한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짜봤고요. 함께해 주신 분은 우리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